오늘도 귀열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토목시공 기술사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질문 중 하나죠. 바로 거푸집 해체 기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실제 면접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 기준이 왜 중요하고 또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면접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거푸집 탈영 시점을 기준보다 늦게 할 경우와 너무 일찍 했을 때 각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기준은 크게 이제 시험을 통한 강도 확인 방법과 경험적인 양생 기간을 준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결과에 따른 해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이나 벽, 보 옆면 같이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적은 수직 부재 측면 거푸집은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약 5메가파스칼 이상 확보되면 해체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콘크리트가 최소한 자기 무게, 자중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나 보 밑면처럼 직접 하중을 받아야 하는 부재의 거푸집은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70% 이상 또는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 이 강도가 확보되었을 때 해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시험 없이 평균 기온과 양생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해체 기준입니다. 이건 콘크리트 종류나 시멘트 종류, 또 부재의 크기나 종류, 그리고 현장의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일 경우에요, 기둥이나 벽체 측면은 타서로 한 2일에서 3일, 보 측면은 3일에서 4일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지지하는 슬래브나 보 하부 거푸집은 설계 기준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보통 14일에서 28일 이상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제 거푸집 타령을 기준보다 늦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거푸집 존치 기간이 길어지니까 후속 공정 진행이 늦어지고 결국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관련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거푸집의 재사용 횟수, 즉 전용 횟수가 줄어들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셋째는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부착력이 너무 커져서 해체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좀 무리하게 떼어내다 보면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거나 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푸집을 너무 일찍 해체했을 때의 문제점인데요. 이건 정말 훨씬 심각합니다. 첫째, 콘크리트가 아직 충분한 강도를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 무게나 시공 중 발생하는 추가 하중 때문에 처짐이나 균열이 발생하고 심하면 이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둘째는 만약 붕괴가 발생하면 작업자 인명피해 같은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로 구조물 품질이 떨어지니까 보수, 보강이나 아예 재시공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공기 지연은 물론이고 구조물 수명 단축 같은 장기적인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 공사 시에는 이 거푸집 해체 기준 적용에 더 유의해야 할 텐데요. 동절기에 양생 기간을 기준으로 해체 시점을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서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강도 발현이 상당히 지연되는데요. 따라서 그냥 상원 기준의 양생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긴 양생 기간이 필요하고요. 표준 시방서 등에서는 보통 온도 조건별 보정 계수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적산 온도 개념을 활용해서 충분한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해체를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 동해를 막기 위한 보온 양생이나 급열 양생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비파괴 검사 등으로 실제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푸집 해체 시점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푸집 해체 시점 결정의 최종 책임은 해당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현장 기술자, 즉 감리원 및 시공사의 현장 소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이나 공사기간 단축보다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방서 기준과 설계 도서를 철저히 따르고 시험 결과나 양생 조건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거푸집 해체 기준은 단순히 시방서 규정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늦으면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기준보다 빠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술사의 핵심 역량이자 무거운 책임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봅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콘크리트나 특수 거푸집 시스템 사용도 늘고 있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도 잦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의 해체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고 또 검증되어야 할까요? 이건 현장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